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은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와 직면하였다는 것은 출구를 알 수 없고 빛도 없는 터널에 부부가 들어가게 된 경우라고 말이죠. 이에 중요한 것은 외도 문제 해결에 대한 출구, 그리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외도를 떠나 부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부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요, 외도 사건까지 벌어지고 나면 부부의 의사소통은 최악을 맞이합니다. 여기에는 침묵, 거짓말, 언어적 폭력 등이 있죠.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상처 치료는 물론이요, 외도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힘들어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많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인간에게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일상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과 의사소통이라는 방법이 있기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 중 평소 의사소통이 좋았지만 외도와 직면 후 의사소통이 나빠지는 부부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죠. 심지어 외도 직면 후 힐링 여행을 가서도 의사소통이 좋지 않다 보니 싸우고 돌아오는 부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의사소통 방법이 나쁘다 보니 좋은 의도는 어디가 버리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섬세하게 의사소통을 알아볼까요? 의사소통이 나쁜 부부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묵하는 부부입니다. 둘째, 거짓말하는 부부입니다. 셋째, 왜곡하는 부부입니다. 넷째, 언어적 폭력을 하는 부부입니다. 다섯째, 동문서답하는 부부입니다. 여섯째, 확증 편향이 심한 부부입니다. 일곱째, 공감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손꼽아 보면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침묵은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말에 침묵하는 경우 질문을 한 사람은 화가 나죠.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 말이죠. 이에 침묵하는 분은 능동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답변을 기다리는 분은 화나 분노가 나기 때문에 이를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중 가장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에는 100% 거짓말부터 1% 거짓말까지 다양하죠. 거짓말을 주고받다 보면 신뢰감도 떨어지지만 인격적인 관계에 손상이 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인격적 배려가 없다고 느끼죠. 따라서 거짓말은 백해무익한 의사소통입니다. 왜곡은 어떨까요? 왜곡이란 사실과 진실을 잘못된 해석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왜곡이 심하다 보면 의식화, 세뇌화, 가스라이팅 등이 벌어집니다. 외도 직면 후 대표적인 왜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외도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왜곡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기에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은 왜곡을 떠나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죠. 이에 조심해야 할 의사소통 중 하나가 왜곡입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은 어떨까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정신적 폭력 등 다양한데요. 그중 언어적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1차적으로
물리적 폭력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제가 상담 중에 만났던 한 분은 소년 시절부터 전과가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 주장에 의하면 학교 선생님의 언어적 폭력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합리화는 되지 않지만 언어적 폭력의 악영향이 오래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언어적 폭력은 외도 직면 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며 언어적 폭력을 주고받는 것은 의사소통 중 가장 최악만을 뽑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동문서답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의 경우 대화나 소통할 경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에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에 이야기할 확증편향과도 관계가 있어 확증편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냐는 일종의 검증이 필요하죠. 부부나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가 좁거나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만 습득한 경우 확증편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 확증편향이 적지만 한쪽으로 경도된 콘텐츠만 보면서 생각할 경우 확증편향이 될 수 있죠. 부부 사이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 속에 배우자를 오해하며 확증편향에 빠질 경우 문제를 문제화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둘러대거나 일명 깐족거리면서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공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의사소통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공감은 없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공감이란 기계로 따지면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기계를 부드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가 의사소통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감에 대해 모르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외도 행위자의 경우 외도 발각 후 공감 능력을 제로로 만들죠. 이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적 태도일 수 있으나 이런 태도가 외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와 아픔을 맛보게 하죠. 아울러 이미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인지적으로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의사소통할 경우 말만 많을 뿐 정작 상처를 보듬는 말은 없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중요한 하나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이죠.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비효과적이면 결과는 부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부디 이런 점을 직시하시고 회피나 도피, 기피가 아닌 외도 문제에 직면하되 의사소통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켜 외도 문제 해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